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머니가 울고 딸이 울고 미국이 울고 세계가 울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버림을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음만큼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생각나는 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1959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재혼이었는데 부인 스콰이어즈 씨의 첫째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를 했는데 둘 사이에 클로디어라는 8살 된 딸이 있었는데 보살필 능력이 없어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재혼 후에 딸을 고아원에 맡긴 것을 계속 후회하게 되어 사람 찾는 흥신소를 통해 클로디어를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는 이미 입양을 하여 잘 자라고 있었으며 음악에 재능이 있던 딸 클로디어는 어느덧 유명 가수로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유명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실명을 하여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찾아가 생모가 찾는다는 말을 전하자 나에게는 양부모님이 계실 뿐 생모는 없다는 차가운 답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그녀가 어찌 보면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척도 그리웠을 그 어머니 말을 이런지하에 잘라버린 그 차가운 한마디의 말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맹수처럼 사나운 표정으로 얼음같이 차갑고 분노에 찬 그녀를 보면서 찾아간 사람은 차마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버린 어머니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버림을 받은 아이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공포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그 어린 생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뿐입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성장해 갈 때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복수심으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클로디어는 벌벌 떨리는 격렬한 말투로 생모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를 입양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임에도 온갖 정성과 애정을 쏟아 길러주고 그의 재능을 살려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베풀어준 양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찾아주는 사람은 고심 끝에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양부모인 블레어 부부 역시 클로디어의 생모에 대해 상당히 험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어렵게 설득한 끝에 딸 클로디어를 한번 타일러 보겠다는 정도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고 생모인 클로디어의 가슴속에 품은 한이 그 인생의 불치의 암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크게 주요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딸의 의사를 묻는 흥신소의 전화를 받은 딸은 아시겠어요? 난 버림받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나를 버렸던 거예요. 장님 딸이 거추장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용서해 주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니 한 번만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화기 저쪽에서는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침묵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의 양친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만나보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방 안에는 커다란 소파에 파란 눈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다소 섞여 있었지만 딸의 언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젊었습니다. 딸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들릴 듯 말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몇 년 만이지? 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네 목소리는 옛날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딸이 말했습니다. 그만 좀 둬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이리 가까이 온 널 찬찬히 좀 보고 싶구나. 중개인은 딸의 손을 이끌어 그 어머니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습니다. 딸을 끌어안으려는 동작인 줄 알고 중개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 손이 딸의 얼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재빨리 얼굴을 더듬고 나서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쩜 아주 컸구나. 게다가 아주 예뻐지고. 그때 딸이 어머니도 눈이 안 보여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안 보인단다. 너라면 어디서 만나더라도 꼭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 엄마가 앞을 못 보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몸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딸의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노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지금에 와서야 알고 지난날의 어머니를 이해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를 나눈 부모이고 자식인 것입니다.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원망할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실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자 많은 미국인이 울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슬픈 일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인간은 힘들고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대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어머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규현이었습니다.